이 장은 원시 타입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 원시 타입이라는 거는 이게 또 좀 복잡한데 C++는 아닌데 뭐 복잡한 건 아닐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원시 타입이라는 게 영어로 primitive 타입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번 학기 전까지 강의할 때는 원시 타입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타입을 원시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보통은 보니까 원시 타입을 어떻게 해석하는 데도 있냐면은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 그러면 문자열도 원시 타입이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제가 말하고 싶은 원시 타입은 쪼갤 수 없는 그런 타입들을 말해요. 더 이상 쪼개지 않는 문자열, 배열 이런 거 말고 int, float, character 이런 타입들을 이제 원시 타입이라고 하고 그 원시 타입에 대해서 이제 C++에 있는 원시 타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고 이제 오늘날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과 복잡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빅데이터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데이터는 그것의 종류에 따라서 컴퓨터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필요한 공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공간에 따라서 나타낼 수 있는 값들의 범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데이터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타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얘는 무슨 타입, 저는 무슨 타입, 뭐 이렇게 해서 CSE는 이제 문자열 타입이 되는 거고 10은 정수 타입. 근데 10은 정수도 타입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뭐 int 타입인지 short인지 long인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에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타입은 언어에 포함된 타입이 있고 사용자가 정의해서 사용하는 타입이 있는데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타입도 사용자 정의 타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언어 자체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을 어떤 책에서는 또는 인터넷에서는 쟤를 원시 타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원시 타입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타입이 있고 타입은 그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와 연산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과 연산. 그래서 어떤 타입이 있으면 내가 그 타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그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고 그 타입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수 타입이 있다. 그럼 내가 좌측 연산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이게 int 타입은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대략적으로 알아야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수를 4비트로 표현하면은 이제 C++는 unsigned, signed 개념이 있죠. unsigned면 양수만 유지하는 거고 signed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유지해요. 그럼 4비트니까 총 16개의 정보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면 unsigned면 0에서 15, signed면은 2의 보수 표현법을 쓰기 때문에 마이너스 8에서 7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얘를 signed의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도메인을 어떤 비트로 크기로 차지하겠죠. 그러면 나타낼 수 있는 값의 개수는 짝수예요. 짝수. 근데 정수는 항상 중간에 뭐가 포함돼? 0이 포함되죠. 그러면 양수와 음수의 개수가 다른 거예요. 뭐가 항상 더 많아? 음수가 하나 더 많아요. 음수가 하나 더 많은 건 어떨 때 문제가 될까? 음수에 대응되는 양수, 양수에 대응되는 음수가 다 있지 않아요. 가장 작은 음수, 그렇죠? 걔를 부호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 양수가 안 돼. 다시 그대로 걔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던 여지가 있다는 그거를 기억하고 이제 정수 쓸 때 프로그램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값 중에 가장 작은 것은 부호를 못 바꾼다. 그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특정 데이터는 보통 한 번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이 데이터가 프로그램 실행되는 동안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뭐예요? 변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겠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부르고 싶은 이름을 가지고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변수예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사용하는 데이터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내가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이제 데이터에 접근하는 건데, 아까 데이터는 뭐라 그랬어요? 각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이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변수가, 내가 이 변수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타입 정보를 알아야 돼요. 타입. 그래서 항상 데이터는 이제 시작 주소가 있을 텐데, 그 시작 주소로 가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그 변수가 취해가지고 자기의 값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데이터를 취해서 자기 값으로 취할지는 이 변수의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타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타입이 int면 주소로 가서 4바이트를 취해가지고 32비트를 취해가지고 그 값을 2의 보수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값으로 인식할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는 타입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늘 어떤 이름을 갖고 그 데이터 접근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타입과 이름을 통해서 선언, 생성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큰 크기의 데이터를 저장할지, 그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타입에서 결정되는 거고, 그 주소를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접근할지는 이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는 타입 정보와 이름이 필요한 거고, 요만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 코끼리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데이터 타입에 그거가 나타낼 수 없는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은 제대로 값을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넘쳤다 그래요. 오버플로우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C++에서 사용하는 변수의 종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변수를 분류할 수 있는데, 세 가지 분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분류 기준은 선언 위치예요. 변수를 어디다 선언했냐. 근데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위치는 크게는 세 군데입니다. 그냥 밖에, 함수 밖에. 그 다음에 함수 안에. 매개 변수도 같이 치면,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 같은 거 치면은 함수 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구조체나 클래스를 정의할 때 거기다가 정의한 변수들이 있어요. 걔를 멤버 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객체장하면 그 멤버 변수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아직 객체장 쪽까지 안 갔으니까 지금은 함수 내에 있는 변수들은 지역 변수, 함수 밖에 선언된 거는 전역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 이게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에서는 변수를 크게 값 타입 아니면 참조 타입으로 분류합니다. 값 타입, 참조 타입. 그래서 값 타입이면 변수 위치에, 변수가 차지하는 공간 위치에 값 자체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값 타입이라고 그래요. value 타입. 근데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값이 있는 주소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우리는 참조 타입이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래서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C++는 세 종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값 타입, 포인터 타입, 참조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참조 타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참조 타입하고는 달라. 이름은 레퍼런스라고 똑같은데 달라요. 파이썬 같은 데서는 값 타입이 없어. 그거 알아요? 파이썬은 값 타입이 없어요. 파이썬에 있는 모든 변수는 다 참조 타입이에요. 참조 타입. 참조 타입이에요. 근데 C++는 값 타입, 포인트 타입, 참조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조 타입이 새롭게 들어온 거죠. C에 없었던. 그래서
제가 변수를 얘기할 때 이 컵 갖고 많이 얘기해요. 추상적으로. 그래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변수가 유지하는 데이터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이 다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컵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름표를 붙여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근데 값 타입은 이런 식으로 이 컵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값 자체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원래 참조 타입. 근데 이제 C++에게서는 포인터 타입. 포인터 타입에는 뭐가 들어가요?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C++에서 새롭게 도입된 reference 타입, 참조 타입은 어떤 예냐면은 기존 변수에 이름표만 새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C가 같은 거야. A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붙여주는 거예요. 저는 김상진인데 그냥 홍길동으로 또 불려지는 거예요. 홍길동이라는 레퍼런스 붙이면은 홍길동 찾으면 저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레퍼런스예요. 그럼 왜 레퍼런스라는 걸 만들었을까? C++에서. C++는 객체지향 언어예요. 객체지향 언어니까 뭘 갖고 많이 놀까? 객체를 갖고 놀겠죠. 근데 객체는 일반 변수처럼 가볍지는 않아요. 원시 타입 변수처럼. 여러 가지 학생 같으면 학생 이름 뭐 여러 정보들을 다 유지하고 있는 구조체 같은 변수예요. 그러면 이 구조체 같은 변수를 이제 다른 함수에 전달해야 되는 경우가 많겠죠. 객체지향에서는. 객체를 전달해야 되는 경우. 근데 이 객체가 가볍지가 않지. 그럼 이 객체를 다른 함수에 전달하려면 C에 전달하려면 뭘로 전달할까? 주로 주소로 전달하겠죠. 근데 이 C+ 만든 번자 할아버지는 그게 싫었던 거야. 주소가 싫었던 거예요. 주소가 싫으니까 뭔가 다른 거 하나 만든 거예요. 그 다른 게 만든 게 이름을 뭘로 붙였냐면은 참조 타입이라 붙였어요. 헷갈리게. 그래서 쟤는 되게 희한한 애예요. 그래서 희한한 애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식에서 말하는 레퍼런스 타입이 아니에요. 이름은 레퍼런스지만.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주소 타입이에요. 주소, 이거 포인트 타입하고 비슷한데 포인트 타입은 쓰려면은 우리가 역참조 연산자, 주소 연산자 막 써야 되잖아. 얘는 그걸 안 쓰고도 쓰는 거야. 그러니까 포인트 타입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간결하게 쓸 수 있는 번잡의 스타일의 뭔가 변수예요. 그래서 이런 애예요. 얘는 존재하는지도 몰라. 얘 주소를 못 얻어. 여기서 보면은 얘가 참조 변수예요. C++에 말하는. 그러면 C의 주소를 달라 그러면 뭐의 주소를 줄까? A의 주소를 달라. 그러니까 원래 B가 있으면 B 포인터죠. 그럼 B의 주소도 얻을 수 있죠. B의 주소 얻어서 또 포인트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포인터가 돼? 이중 포인터가 되는 거죠.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프로그램 할 때. 이중 포인터 쓰는 거. 그게 제일 싫어요. C가 그래서 싫어요. 이중 포인터까지 쓰려고 그러면 너무 머리 아파서 싫어요. 근데 이제 얘는 주소가 없는 애요. 없어요. 주소를 못 가고. 내부적으로는 뭐 어떻게 만들어 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땐 내부적으로는 포인터는 똑같이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거를 추상화 시켜준 거지. 우리는 그냥 C라고 쓰면 되고 막 그 주소 없이 써도 되는데 그럼 알아서 다 해주는데 내부적으로는 포인터 똑같이 아마 써서 뭔가 할 거예요. 근데 포인터 표현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포인터로도 되고 참조 변수로도 돼. 그럼 뭘 할까? C++ 프로그램에서. 주로 참조로 써요. 그래서 C++에서는 되게 제한적으로 써요. 포인터를. 대부분은 포인터를 안 쓰고 참조를 써요. 시간이 많이 해서 하나만 딱 보여드리고 아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야 되네.
수업 함수 아시죠? 수업. 그럼 수업 함수는 C에서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돼요. 그렇죠? C++에서는 참조로 돼요. 그래서 얘를 쓸 때는 수업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소로. 얘 쓸 때는 그냥 수업 N1, N2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걸 쓰니까 아까도 std sin 이 오퍼레이터 n 이렇게 받는 거예요. 얘는 그럼 뭘로 받아? 참조 변수로 참조 전달로 받아서 이제 n을 바꾸는 거예요. n을 바꿀 수 있어요. n을 바꾸면 그러니까 참조 변수 내가 다른 함수에서 참조 변수로 그 데이터를 받으면은 내가 수정하잖아요. 이 함수에서. 그럼 원래 함수 것도 수정이 돼요. 똑같은 이름이니까. 이 이름을 메인 함수에 있는 이름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뭐 수업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가 돼요. 그 다음에 타입 변수를 분리할 때 원시 타입과 복합 타입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원시 타입은 그 컵의 값을 몇 개? 하나만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복합 타입은 그 컵에 하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배열, 문자열, 구조체, 클래스. 얘네들은 다 복합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세 가지 경우를 알아두시면 돼요. 선언 위치에 따라서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멤버 변수. 그리고 값의 특성에 따라서 값 타입, 포인트 타입, 참조 타입, C++에서 있고, 그 다음에 그 컵에 데이터 하나 유지하나 여러 개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원시 타입과 복합 타입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C++ 표준에 가면은 이런 타입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말하는 프리미티브 타입은 오토믹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원시 타입을 하면 프리미티브 타입인데 프리미티브 타입을 다르게 해석하시는 것도 많아요. 이렇게 네이티브 타입, 빌트인 타입을 원시 타입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제 정의랑 안 맞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원시 타입은 오토믹 타입. 그리고 이 오토믹 타입에 반대되는 말은 컴포지트 타입.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유지하는 그런 타입.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혹시 표준에 보면은 뭐 산술 타입, 스칼라 타입, 컴파운드 타입, 펀더멘털 타입 막 용어들이 복잡한데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정도 세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